반갑습니다. T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함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데 그 시행착오들이 이제 우리 자신한테 노하우가 될 수 있게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게끔 또 하려면은 우리의 이제 의지라든지 끈기 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은 한 가지 어떤 특정 요소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요소들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사실 또한 잘 생각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꾸준하게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함양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매니지먼트가 해야 되는 이제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변화 관리입니다. 변화 관리. 자, 이게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경쟁력의 요소도 당연히 변하겠죠. 너무 좀 비약적인 그 사례인지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을 가지고 무기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던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있었잖아요. 예전에 구석기, 신석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청동기를 찾아서 개발해서 무기로 만들어서 싸우는 종족들하고 맞붙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청동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으니 이길 수밖에 없겠죠. 또 청동기를 그 무기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를 방어하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잖아요. 너무 비약적인 그 사례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대가 흘러가고 세월이 변하면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변하면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기술이 좋으면 뭐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분명히. 이제 근데 이제 정보통신이 발전을 하고 하면서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편안하게 접근하기 쉬워지고 또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이 평준화되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일들이 이제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내 기술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졌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마케팅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경쟁력이 이제 상실되는 때가 오니까 뭐가 이제 경쟁력이 됐느냐 하면은 마케팅이 경쟁력이 됐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 좋은 기술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이런 어떤 기술, 마케팅이 경쟁력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그 마케팅이나 경영 쪽에 관련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90년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시대가 됐다라는 이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7, 80년대는 이제 기술 중심 시대.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경쟁력이 짱! 했던 시절이었는데 기술이 이제 평준화되면서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일반화되면서 그때부터는 나를 알리는 능력, 즉 마케팅이 경쟁력의 이제 중심이 되었던 시절. 그게 이제 90년대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이 되고 21세기 뉴 밀레니엄 이제 시대가 발과하면서 마케팅도 이제 홍수가 난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너무 홍수가 나서 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도 더 이상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접어들면서 이제 마케팅도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경쟁 우위가 되느냐라는 이제 부분들인 거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제 평판인 거죠. 평판. 기술이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마케팅이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평판이
이제 중심인 시대가 됐다는 거죠. 왜? 모든 게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이 복잡한 것들 중에 뭐가 짱이냐? 뭐가 좋아? 이런 거죠. 뭐가 다른데? 이런 거죠. 그럴 때 내가 신뢰하는 어떤 누군가가 해주는 이야기가 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평판의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마케팅 또 뭐 브랜딩 이런 쪽에 이제 오랜 연구를 해오신 학자분들 또 현장에서 큰 성과를 내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참고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평판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평판은 누가 합니까? 인공지능이 합니까? 로봇가 합니까? 아니죠. 평판은 바로 사람이 합니다. 나도 평판을 하고 너도 평판을 하고 우리 모두 평판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평판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평판을 할 때 그 평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체험이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제품을 구매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런 다양한 체험들이 나에게 이제 평판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미용실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미용실에 돌아와 보면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미용실에 와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평판을 합니다. 그러면 미용실에 와서 체험을 할 때 어떤 대상의 체험, 어떤 체험이 나로부터 평판을 나오게 할까 한번 볼까요? 자,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커피가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은 그 커피로 인해서 그 미용실이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아주 막 저기 뭐 먼 이웃 나라에 먼 외국의 아주 큰 나라의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쓰더라. 수입품 쓰네? 뭐 이렇게 하면 그 평판이 잘 납니까? 물론 이제 뭐 파마를 잘하더라, 염색을 잘하더라, 그리고 커트를 잘하더라 해서 평판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기술적 우위가 사람들한테 정말 그 줄을 서게 할 만큼 혹은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회자될 만큼 평판을 만들던가요?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용실에 와서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어떤 체험이 사람들에게 평판을 남다르게 하게 하느냐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우리 미용실에 나를 포함한 우리 직원, 즉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한 체험이 사람들에게 평판을 남다르게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용실에서 결국 경쟁 우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미용실에 파트너, 우리 스텝 인턴이라고 하죠. 파트너 한 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요소, 또 직무나 업무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품성적 요소, 그리고 직업관이라든지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점수가 예를 들어 70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친구가 1년이 지났어. 2022년 1월 달이 되었을 때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요소들, 즉 기술적 요소나 직무 업무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또 품성, 그리고 인간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80점, 90점 이렇게 성장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쟁력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미용실에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이 사람 경쟁력이 만들어졌다,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 부분인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닌 다른 외적 요소가 경쟁력이 되는 비중이나 비율은 굉장히 약하죠. 근데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미용실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남다른 체험을 하게 하는 요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미용실에 대해서 평판을 긍정적으로 또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평판이 힘을 가지게 만드는 쪽에는 실직점이던 이 사람이 1년 후에 80점, 90점이라는 변화와 성장을 거쳤을 때 평판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결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니지먼트라는 걸 통해서 뭘 하느냐 하니까 변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이제 파트너인 미스터 장이 이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기술적 요소가 예를 들어서 뭐 60점, 품성적 요소가 예를 들어서 80점,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이 뭐 60점, 또 그 다음에 업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뭐 45점 뭐 이랬다면은 2022년 1월 달에는 이 평균, 이 모든 것들을 합산했을 때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근거가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내가 미스터 장이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다면 2021년 1월 달에 고객들에게 평판을 잘 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50%라면 2022년 1월 달에는 나를 체험하고 우리를 체험한 고객들이 평판을, 우리에 대한 평판을 잘 내게 할 확률은 90%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변화 관리인데요. 매니지먼트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미용실에 있는 이 사람이 내년 이때에 얼마만큼 변화되고 성장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변화 관리를 해주는 것, 이게 매니지먼트가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전제가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고객들에게 남다른 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 체험을 통해서 고객들은 나아가서 우리를 정말 좋게 평판을 해주게 되겠죠. 그 평판이 결국은 경쟁력이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장이 어떤 기준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고 그리고 대안을 내고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매니지먼트의 핵심 과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잘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짧은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이후에 또 시간들을 풀어가니까 그때 또 기대하시기로 하고요. 또 잠시 후에 또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업무 중에 과업 중에 하나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